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메일 처리팀의 안종식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발표한 Cut and Learn for Unsupervised Object Detection and Instant Segmentation이라는 논문으로 Unsupervised Learning 방식을 통해 오브젝트 디텍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을 위해서 김병현, 이주영, 이혜원, 이희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까지 진행할 건데요. 이제 본 논문의 순서랑 상관없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문의 순서와 논문의 순서를 좀 재배치했다는 점 고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트레인 데이터와 어노테이션이 풀리 매칭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통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모델 추론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코스트가 높고 잘못된 학습 데이터로 학습할 경우에 모델 성능 저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의 어노테이티드 데이터와 언어노테이티드 데이터를 함께 학습에 활용해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 또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은 사람의 개입이 필수적인 어노테이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 개입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어노테이션 없이 모델을 학습하게 되며 이를 이용해서 추론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부가적인 내용으로 이제 모두 잘 아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혹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논문에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또한 어노테이션 없이 학습을 하긴 하지만 이를 인퍼런스에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전 기반 AI 모델의 경우에는 백본이랑 헤드로 이루어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백본을 어노테이션 없이 학습을 하는 방법이고 실질적인 태스크를 수행하는 헤드 부분은 어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태스크 관점에서 보면 fully unsupervised learning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미리 인트로덕션 단계에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에서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클래스의 개수, 즉 무엇이 관심 객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을 찾고 싶거나 동물만을 찾고 싶어도 라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브젝트인지 아닌지, 즉 하나의 클래스로만 원 클래스 디텍션을 하는 것을 클래스 어그노스틱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을 이제 클래스 어웨어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AP50이라고 적혀 있는 이 매트릭은 저희가 디텍션을 해보신 분이라면 많이 보셨을 매트릭이긴 한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그 AP50은 일반적으로 하는 AP의50이 아니라 클래스별 프리시전 수치를 근거로 생성한 지표가 아니고 본 논문에서 모든 클래스를 하나의 오브젝트라는 원 클래스로 묶어 평가한 AP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말하는 컨트리뷰션을 설명드리면서 논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법론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 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고 이게 컨트리뷰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detect multiple object입니다. 다이노를 보면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세그멘테이션 수준의 어텐션 맵을 생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내에서 한 개의 오브젝트만 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객체가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제한된 데이터셋에만 세그멘테이션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있더라도 세메틱한 수준의 마스크만 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린이 두 마리가 있는데 마스크에서는 둘 다 같은 객체로 인식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등의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다이노에서 피규어를 뜯어온 건데요. 그 피규어의 설명상에서는 이게 이미지의 신경망을 통과한 결과가 아니라 어텐션 맵 중에서 제일 마스크 퀄리티가 높은 거를 사람이 선정한 결과라고 피규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로샷 디텍터입니다. 제로샷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델 추론 과정을 보게 되면은 프리트레인 데이터셋으로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셋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모델을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타겟 데이터셋의 테스트셋을 추론하고 그거를 MAP나 MAR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모델 성능을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로샷 디텍터의 경우에는 타겟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이 없이 다른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타겟 데이터셋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디텍터가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디텍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파이프라인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특이한 그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디텍터도 언슈퍼바이즈 웨이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디텍터를 기준으로 전후 처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다양한 디텍터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를 일부 수정하는 과정인데요. 자세히 보면 기존의 로스 L 바닐라에 인디케이터 펑션만 추가를 해서 L 드롭이라는 새로운 로스를 제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러스텀의 간단한 수정만으로 어떠한 디텍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CNN 기반의 마스칼 CNN, 캐스케이드 마스칼 CNN도 해봤고요.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VIT 탭도 같은 방법의 디텍터로 디텍터 같은 다양한 방법의 디텍터로 적용을 해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로서 활용이 가능하다입니다. 이 말은 당연하게도 모델에서 학습한 결과를 다른 모델의 프리트레이닝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당연하게 접근이 가능한데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이 프리비어스 워크 중에 토큰컷이라는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이 토큰컷 같은 경우에는 셀프 스포바이드 러닝 방식을 사용을 해서 언스포바이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구현을 했는데요. 이 토큰컷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엔드 투 엔드로 작동하는 신경망이 아니라 셀프 스포바이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바탕으로 컨벤셔널한 방식인 노멀라이즈 컷이라는 방식으로 언스파이럴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fully 딥러닝 모델이 아닙니다. 때문에 프리트레인 모델로서 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본 논문 활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프리트레인 모델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또한 이것 또한 컨트리뷰션이다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릴레이트 웍스입니다. 릴레이트 웍스의 첫 번째로 다이노입니다. 다이노 같은 경우는 저희 이미지 처리팀의 현천정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유튜브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인 VIT를 셀프 스포바이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한 논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fully unsupervised하게 태스크를 수행한 논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셀프 스포바이드 러닝 방식을 사용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퀄리티에 가까운 어텐션 맵을 도출해냈다는 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인 논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큰 컷이라는 논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이미지 처리팀 헌전철님의 리뷰 논문 중에 Self-Supervised Transformer for Unsupervised Object Discovery Using Normalized Cut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사실 논문 제목이랑 좀 다르게 실제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큰 컷이라는 논문이 이 논문이랑 같은 논문이고요. 저희가 리뷰하고 나서 추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리뷰하고 있는 논문이 나올 때까지 이 사이에 논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옛날에 리뷰했던 논문이 토큰 컷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토큰 컷은 이미지 패치로 자른 이미지를 패치로 자른 다음에 다이노로 학습된 VIT 신경망에 인풋으로 투입을 하게 되고 신경망의 결과로 나온 어텐션 맵을 바탕으로 노멀라이즈 컷이라는 컨벤셔널한 그래프 컷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한계점은 하나의 오브젝트밖에 찾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솔러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논문 중에서 논문 이전에 프리비어스 소타 논문이고요. 프리비어스 솔로 같은 경우에는 프리솔로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인 솔로를 이용해서 언스파이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한 논문입니다. 솔로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코러스한 마스크를 구하게 되고 이를 셀프 스포와이드 방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 방식의 로스를 설계를 해서 최종 마스크를 구해내는 방식이고요. 보시다시피 솔로라는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해서 만든 논문이기 때문에 디텍터 구조에 디펜던시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메소드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메소드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 파이프라인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마스크 컷, 그리고 두 번째로 드럼 로스, 세 번째로 멀티 라운드 셀프 트레이닝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주로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크 컷입니다. 마스크 컷은 기존에 설명드린 토큰 컷에서 멀티 오브젝트를 찾을 수 있게 확장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컷의 목적은 토큰 컷과 마찬가지로 홀스한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풋 이미지를 n by n 패치로 크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른 패치 이미지를 다이노를 이용해 셀프 스포와이즈된 VIT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나온 어텐션 맵에 마스크 컷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홀스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구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n번 반복해서 멀티플 오브젝트를 찾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그래프 이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n 곱하기 n으로 자른 패치들을 각각 이제 그래프 노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그래프 노드끼리의 관계를 그래프 엣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프 노드끼리는 어떠한 가중치 W의 세기로 가진 엣지로 연결이 돼 있고 이를 표현한 행렬이 어드젠스 매트릭스, 즉 인접 행렬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어피니티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에서는 n 곱하기 n 패치, n 곱하기 n이 3 곱하기 3 패치로 이루어져 있고 즉 총 9개의 패치가 존재하므로 모든 패치 간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드젠스 행렬이 9x9 행렬이 돼야 됩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가중치 W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어드젠스 행렬은 각 패치 간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표현한 행렬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고요. 본 논문에서는 웨이트 스레시홀드 타우 n 컷을 사용해서 일정 수치 이상의 가중치만을 이용해서 어드젠스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그래프로 이루어진 데이터 사이에서 적절하게 클러스터 A와 B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중에 둘 중 하나는 포어그라운드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클러스터를 나누기 위한 컷 지점을 찾는 것이 그래프 컷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컷 AB라는 수식을 클러스터 A와 B 사이의 노드들의 가중치 합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볼륨 A는 클러스터 A 내부의 노드끼리 가중치 합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 컷 알고리즘의 그래프 컷 알고리즘 방식 중에 하나인 노멀라이즈 컷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수식을 argmin, 즉 제일 작은 값을 찾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클러스터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컷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클러스터 내부에서는 유사도가 높게, 클러스터 외부에서는 유사도를 낮게 해서 매트릭 러닝과 마치 컨스트럭티브 러닝 같이 학습을 진행하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수식을 푸는 것이 그래프 컷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식은 사실 NP-하드라고 합니다. 수식을 풀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휴리스틱하게 모든 경우를 싹 다 계산하는 방법밖에 이제 없는 문제를 이제 NP-하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NP-하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겐밸류 시스템으로 근사화를 하게 됩니다. 아이겐밸류 시스템을 근사하기 위해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아이겐밸류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요. 이때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드젠스 매트릭스와 디그리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디그리 매트릭스는 보시는 것 같이 어떠한 노드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노드가 다른 노드랑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정의해 놓은 매트릭스가 디그리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수식에 second smallest 아이겐 벡터를 찾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normalized cut 수식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세한 증명 과정은 여기 밑에 제가 밑에 써놓은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왜 first smallest 아이겐 벡터를 사용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first smallest 아이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겐 벡터 값이 1이고 아이겐 밸류가 0인 상황이므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second smallest 아이겐 벡터를 계산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한 클러스터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두 가지 마스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아이겐 벡터의 앱솔루트 밸류가 최대인 것을 포함하는 게 포그라운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브젝트 마스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로 딥랩에서 사용했던 댄스 CRF를 사용해서 콜스 마스크를 조금 더 파인하게 만들어줬고요. 이러한 과정이 마스크 컷의 한 스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컷은 최종적으로 이 단계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멀티플 오브젝트라는 마스크 컷의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수식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리고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시뮬러티 수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 단계에서 포어그라운드로 채택된 부분을 제외하고 시뮬러티를 계산을 하는 수식이 본 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 단계에서 찾은 마스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생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을 해서 한 단계에서는 하나의 오브젝트만 찾게 되고요. 이러한 단계를 반복을 해서 멀티플 오브젝트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토큰 컷을 반복하되 기존의 객체 영역을 지운 다음에 나머지 영역에서 토큰 컷을 또 한 번 더 진행해서 멀티플 오브젝트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복 횟수는 3이 제일 적절하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이라는 숫자에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실제 개체 객수가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트 스레시홀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객체 객수가 적으면 웨이트들이 다 비슷하게 돼서 마스크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결과는 실제 GitHub에 있는 에드 소스를 돌린 결과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객체 하나를 검출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도 나머지 객체를 검출했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찾을 객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패치들이 웨이트들이 비슷하게 될 것이고요. 때문에 타우 앤컷보다 웨이트들이 작아서 저희가 찾을 객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인식을 해서 마스크의 검출 결과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객체 개수가 3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을 초과하는 객체는 어떻게 되냐? 객체가 검출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랍 로스라는 두 번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드랍 로스는 기존의 디텍터에서 사용하는 로스의 인디케이터 펑션을 추가한 겁니다. 콜스하게 찾은 마스크를 이제 GT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기존 로스 방식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마스크 컷이 검출하지 못한 객체는 검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디텍터가 학습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컬스한 GT엔 존재하지 않는 객체를 검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 컷이 찾은 객체끼리만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드럼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스크 컷의 결과와 프리딕션 결과의 IOU가 일정 이상의 페어만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본 논문에선 타우 IOU를 0.01로 사용함으로써 매우 작은 영역만이라도 겹치면 로스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셀프 트레이닝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마스크 컷을 통해 생성한 마스크를 가지고 한번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뒤에 T번째 셀프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T-1단계에서 진행한 디텍터의 결과를 바탕으로 GT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점점 네트워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셀프 트레이닝 방식이고 본 논문에서는 이 셀프 트레이닝 또한 3회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먼저 언스퍼바이드 제로샷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미지 내에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데이터셋에서 기존 대비 2배에서 4배 이상의 성능이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프리비어스 소타에서는 레즈넷 100일 백본을 사용한 것에 반해서 본 논문에선 레즈넷 50을 사용해도 기존 대비 매우 큰 성능을 향상했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논제로샷 메소드와도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트레인 모델로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프리트레인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셀프 스포이 러닝 방식보다 본 논문의 방식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트레인 웨이트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방식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다라고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블레이션 부분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계별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모든 단계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펄스 마스크 퀄리티를 보면은 토큰 컷에 비해서 마스크 그 컷의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수치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수치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토큰 컷을 이용해서 펄스 마스크를 생성하고 나머지 단계를 수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해당 부분은 실험을 진행하거나 언급한 부분이었어.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각 파라미터별로도 평가를 실시했고요. 계속 설명드렸던 수치들이 이렇게 어블레이션 통해서 나온 수치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은 논문의 결론은 아니고요. 논문을 리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나름 논문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언스포이드 러닝 방식들을 보면은 매우 제한적이고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에서만 동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옥스퍼드 배기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 내에 하나의 플라워만 있고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객체가 큰 포션을 차지하는 백그라운드 영역이 별로 없는 이런 데이터셋에서 언스포이드 러닝이 진행되기도 했고요. 엠니스트 같은 가장 간단한 데이터셋에서도 이런 간단한 데이터셋에서만 언스포이드 러닝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전 논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코코아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셋 환경에서도 점점 언스퍼바이드 러닝 방식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트랜스포머 발전과 셀프 슈퍼바이드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탄생한 다이노라는 논문이 언스퍼바이드 러닝의 방식을 좀 더 촉진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도 그렇고 이 전 논문도 그렇고 다이노를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노가 어떤 촉매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 더 명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이 관심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클래스 어거너스틱하게 디텍션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실제로 이제 언스퍼바이드 방식이긴 한데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 또한 사람의 슈퍼비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fully unsupervised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이제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것이고 이런 방식을 어디까지 보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논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꾸준해 주실 부분이나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